이 정권의 시대를 저는 암흑의 시대라고, 흑의 역사라고 봅니다. 지난 3년을 흑의 역사, 또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을 편가하고 분열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이런 것들을 해왔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경제 상황은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보도 듣도 못한 경제 정책을 내세워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그리고 주 52시간을 고집하면서 벌어온 참극, 이런 것들이 이 정권의 가장 큰 문제고, 또 이 정권 문재인 대통령의 친문 세력이 조국을 의시한 많은 사람들, 청와대, 저는 문돌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서 권력을 호가호위했던 세력, 이 사람들의 내로남불, 그리고 위선, 독선이 정말 국민들의 그 가슴을 찢어놨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정권을 심판하지 않으면 더 이상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본 사람입니다. 협치를 할 때 여당의 대폭적인 양보, 때로는 야당은 정권을 비판하고 대안을 만들고 하는 과정이지만 그걸 일체 받아주지 않는 여당이 있었기 때문에 협치가 안 되고, 대통령이 수시로 야당 대표를 만나자고 해서 만나고, 또 야당 대표의 의견을 때로는 존중해주고, 이런 게 협치지.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갖지 않은 사람들 보고 너희들이 다 따라와라 하는 건 협치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난 20대 국회는 민주당의 일방 독주, 또 사실상 과반도 안 되면서 그렇게 만들어 온 것들은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를 지금 586, 386을 대변했던 이인영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이 도리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완전 유린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대통령 하는 거죠. 대통령에 대한 꿈. 정치는 최종의 목표는 대통령과 정치를 출발하는 모든 지향점.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는 본인 스스로 이제 가면서 하는 것이지만, 제가 그런 역량이 있다고 지금 얘기 드릴 수는 없고요. 단지 지역 발전이든 국가 운영이든 꿈은 원대해야 된다. 그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하고 노력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에 나가는 사람의 최대의 목표치는 역시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간 단계의 목표가 있는데, 그런 중간 단계의 목표에서 본인의 역량에 한계가 있으면 그쯤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 세 분이 공통적으로 가진 의견은 원도심에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동구, 중구, 대덕의 발전에 함께 견인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원칙론에 서로 합의가 됐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과정에서도 예를 들면 중구의 도청 일원, 그리고 동구의 대전 역세권 일원, 정영기 의원이 말씀한 연축동 일원, 이 축을 연결하는 혁신도시 지정, 그 안에 공기업을 최대한 유치를 해가서, 예를 들면 뭐 대전 역세권 쪽에는 철도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공기업들, 뭐 또 기상산업 기술은 대전 오고 싶어 했거든요. 인증센터도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한 뭐 도청 주변, 그리고 정인규 의원님 연축동, 이건 하나의 어떤 혁신도시로 요 세 구역을 결합해가는 과정만 한다면 서로 힘을 모을 수 있고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그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서로 의견을 나눴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그 가심그룹의 어떤 권력 남용, 그리고 여러 가지 폭거, 이런 거에 대한 국민 분노가 굉장히 크고요. 또 그에 대해서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하는 이런 걸 보면서 지금 대전 지역도 전 지역에 많은 바닥에 소상공인,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일반 청년들이 굉장히 이에 대해 분노를 많이 하고 있는데,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현 정권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선거로 나타나는데 거기에다가 이번 우리 대전 지역 후보들이 예를 들면 현역 국회의원 세 분하고 예를 들어 아주 굉장히 정의로운 오랫동안 끊임없이 도왔던 이영규 후보, 장동혁 후보, 장동혁 후보도 이 법조계에 굉장히 신망의 주특기 받는 아주 정말 좋은 평가를 받는 후보고, 김소연 후보는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입니까? 시원하면서 그 잘못된 걸 정말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했던 이런 후보들을 저희 당이 공천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민들이 저는 분명히 반응하셔서 이번만큼은 미래통합당에게 힘을 모아주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저는 7석 전석이 석권이 가능하게 봅니다. 저는 사실상 이 지역에서 거의 30년 동안 살면서 저는 제 아이들 둘이 있는데 우리 대전 동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다 키웠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의 삶에 대부분도 이 동구와 관련 연관이 있거든요. 국회의원 보좌관도 이 동구의 국회의원 모시고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동구에 대한 작은 골목까지 현안을 자세히 알고 있고 이런 정책을 가다듬는 데 도움이 됐는데 장철민 후보가 이제 보좌관을 했는데 결국 보좌관인데 모셨던 보좌관이 저 지역사회 경기도 그렇죠. 수도권에 있는데 저는 아직 지역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리라고 보고 있고 또 최소한의 예의가 뭐냐면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사람은 전 가족이 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선거 때만 되면 저 지역에서 출생했다는 하나로 선거 때만 되면 몇 개월 전에 와서 뭐 고향이니 뭐 헌신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합당한 조치가 아니라고 보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선출직이 당선되면 그 지역 주민이 불행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는 장철민 후보는 여러 가지 강점과 좋은 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역을 이끌 만한 준비가 덜 돼 있는 걸로 제가 볼 때는 공부를 조금 더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더군다나 여당의 그 반민주적인 행태를 자행했던 저 홍영표 전 원내대표의 보좌관했는데 저는 저 반민주주의 폭거를 했던 패스트트랙 과정 외민주주의를 짓밟는 국회의원을 모셨다는데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고 좋은 국회의원 밑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지 못한 게 좀 걱정이 됩니다. 제가 꼭 충고하고 싶다면 공부를 좀 더 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에 와서 정치하려면 전 가족이 이사를 해서 이 지역에서 예를 들면 정말 제대로 된 뭐 집을 얻든가 집을 사든가 하면서 제대로 정치를 해야 된다. 존경하는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구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부족한 사람을 부청장 그리고 재선 국회의원으로 키우셨습니다. 이제 3선 국회의원이 돼서 당의 중추적인 역할, 원내대표, 당대표 도전으로 지역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의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흑의 역사다. 분열의 시대였다. 내로남불의 시대였고 내로남불을 하는 사람들이 가신 그룹이 권력을 남용하고 그리고 많은 정적들을 제거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오만과 특권과 반칙이 난무했던 여당이었고 집값을 폭등시켰고 세금을 폭등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반드시 문재인 정권의 폭력적인 정권을 막아야 된다. 그게 저는 끝이라고 봅니다. 여론 조작하고 여론을 선동하는 이런 정치로 안 됩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자기들 편 보호하는 공수처법 이거 다시 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념 편향으로 더 이상 대한민국 운영해서도 안 됩니다. 대중국 굴종 외교 안 됩니다. 대북한 맹종도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 미래통합당이 바로 잡아야 되고 제가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폭적으로 미래통합당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저희 당 모든 구성원이
전원 당선해서 대전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뛰도록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동구 구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